늙어서 청소나 하는 주제에 이것도 제대로 못해? 당장 다시 해. 철퍼덕 차가운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62세 청소부의 머리 위로 더러운 물이 쏟아져 내렸죠. 하지만 이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괴롭힌 그 청소부가 수천억 원대 IT 기업 대표의 장모님이라는 사실을요.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장면을 계단 아래에서 사위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 대표는 어떤 복수를 준비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드디어 분기 실적 발표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테크원의 대표 한도윤은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마치고 회사를 나섰어요. 예상보다 2시간이나 일찍 끝났죠.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문득 장모님 생각이 났어요. 박영희, 올해 62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서강빌딩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도윤은 발걸음을 빌딩 쪽으로 돌렸어요. 빌딩 근처 과일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딸기 한 팩하고 귤 2봉지 주세요. 봉지를 들고 나오며 도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장모님이 직장 동료들과 나눠 드시면서 잠깐이나마 힘든 일을 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서강 빌딩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장모님이 주로 7층 화장실과 복도를 담당한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7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복도 끝쪽에서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는 작은 체구의 여인이 보였습니다. 파란 청소 유니폼을 입은 등이 구부정하게 휘어져 있었어요. 복도 중앙쯤에는 청소용 물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커먼 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죠. 영희는 걸레를 꽉 짜낸 뒤 다시 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적힌 사무실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42살로 보이는 여자가 명품 구두를 신고 성큼성큼 걸어 나왔죠. 오아린 대표였습니다. 빨간색 정장에 금목걸이를 걸친 모습이었어요.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디자인 시안은 언제까지 보낼 거냐고요? 클라이언트가 기다리는데 우리가 손해라니까요.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말투였죠. 전화에만 집중한 채 앞만 보고 걸어가던 하리는 복도 중앙에 놓인 물통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명품 구두 끝이 물통 모서리에 살짝 걸렸습니다. 물이 거의 튀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실수임에도 할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뭐야 이게? 전화를 끊고 물통을 노려보던 할인이 영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죠. 아니, 복도 한가운데 이런 걸 왜 놔두고 있어? 청소를 하겠다는 거야. 난장판을 만들겠다는 거야? 영희가 황급히 일어서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치우겠습니다. 그게 끝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기라도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할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무실 직원들이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이 구두 한 켤레 값이 당신 월급 몇 달치는 될 텐데 물 한 방울이라도 튀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늙어서 청소나 하는 주제에 제대로 할 생각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모욕적인 말들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쏟아졌습니다. 영희의 어깨가 점점 더 움츠러들었어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죄송하면 다야?
그냥 말로만 때우시겠다? 할인이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물통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철퍼덕. 시커먼 청소용수가 영희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더러운 물이 희끗한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목으로, 어깨로 흘러내렸어요. 청소 유니폼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습니다. 바닥에도 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이제 제대로 청소할 거리가 생겼네. 깨끗이 치워. 할인은 코웃음을 치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영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어요. 계단 입구 근처 벽 뒤에 숨어 있던 도윤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과일 봉지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죠.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할인의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나타난다면 장모님은 더 큰 수치심을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존심 강한 장모님이 사위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물에 젖은 채 다시 바닥을 닦는 영희의 뒷모습을 보며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실례지만 7층에서 청소하시는 분, 혹시 아는 분이신가요? 도윤이 돌아보자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노석훈 회계사라고 적혀 있었죠. 네, 제 장모님이십니다. 석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목격했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처음이 아니라는 말에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모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모욕을 참아왔을까요? 과일 봉지를 꽉 쥔 채 도윤은 명함을 품에 넣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젖은 머리카락과 구부정한 어깨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어요. 빌딩을 나서며 도윤은 주머니 속 명함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현실을 일깨워 주었죠. 장모님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영희가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어머, 우리 사위 왔네. 오늘 일찍 들어왔구나. 도윤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장모님의 머리 위로 쏟아지던 시커먼 물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신발을 벗었어요. 네, 어머님. 일이 일찍 끝났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딸 예린이 달려왔습니다. 15살 소녀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웃음이 가득했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있잖아. 우리 반이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 했어요. 그래, 우리 예린이 대단한데. 도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영희의 손등에는 오랜 세월 청소 일을 하며 생긴 굳은 살이 울퉁불퉁 솟아 있었습니다. 어깨는 평소보다 더 처져 보였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무거워 보였죠. 아내 한서아가 안방에서 나오며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평소와 다른 기색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상 차리는 일을 도울 뿐이었죠.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영희가 정성껏 만든 된장찌개가 김을 내뿜고 있었고 갖가지 반찬들이 소박하게 놓여 있었어요. 많이 먹어. 요즘 살이 빠진 것 같더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젓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거든요. 팔목에는 오늘 생긴 것으로 보이는 붉은 자국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손이 떨려요? 예린의 순수한 질문에 영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오늘 좀 많이 걸어서 그래. 괜찮아. 도윤의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장모님은 끝까지 오늘 있었던 일을 숨기고 있었어요. 어머님, 일은 좀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밝게 웃었어요. 뭐가 힘들어?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 사위 걱정 마. 그 말에 도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도윤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모욕죄, 폭행죄, 명예훼손. 수많은 기사와 판례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도윤은 밤새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청소 노동자에 대한 갑질 사례, 법원의 판결문, 변호사들의 칼럼.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 사건이 단순한 불쾌한 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CCTV 영상이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도윤은 주머니에서 노석훈 회계사의 명함을 꺼내 만져보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장모님이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사위, 나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때마다 도윤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영희의 눈에는 늘 미안함이 가득했었죠. 도윤은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목을 적었어요. 장모님 보호계획. 그리고 하나씩 항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강 빌딩 CCTV 영상 확보. 오늘 오후 3시경 7층 복도 영상 확인 필요. 반복적 갑질 증거 수집. 노석훈 회계사 말로는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전 사례들도 조사. 내일 노석훈에게 연락해서 협력 방법 문의. 빌딩 관리 구조 파악. 관리 사무소는 어디 소속인지, 청소 용역 업체는 어딘지 확인. 디자인 스튜디오와 오할인에 대한 조사. 회사 규모, 매출, 평판 등 모든 정보 수집. 메모를 적으며 도윤의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도윤은 마지막으로 메모장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오할인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결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부러 출근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죠. 서강 빌딩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창밖을 주시했어요. 아침 6시 반 영희가 빌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느린 걸음걸이가 멀리서도 눈에 들어왔죠. 9시 정각 검은색 외제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할인이었어요. 도윤은 시계를 확인하고 메모장에 시간을 적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도윤은 노석훈에게 연락했습니다. 회계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죠. 오랜만입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따뜻한 미소로 도윤을 맞았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에 대한 갑질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석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노트를 펼치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됩니다. 일부러 청소한 곳을 더럽히고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심지어 청소 도구를 발로 차서 멀리 날려버린 적도 있어요. 도윤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석훈이 말을 이었어요. 동료 청소부 김혜란 씨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증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도윤은 석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밤마다 서강 빌딩 주변을 배회하며 건물 구조를 파악했어요. CCTV 위치, 경비원 순찰 시간, 비상구 위치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금요일 밤 11시였습니다. 도윤은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빌딩 뒤편으로 다가갔어요. 비상구 문을 확인하니 오래된 건물답게 보안이 허술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냈어요. 며칠 전 인터넷에서 주문한 간단한 잠금 장치 해제 도구였죠.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건드렸습니다. 딸칵. 생각보다 쉽게 열렸어요. 주변을 살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어요.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계단을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발끝으로 디디며 소리를 최소화했어요. 마침내 7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자 디자인 스튜디오 문이 보였어요. 불이 꺼져 있었죠. 도윤이 사무실 문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층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경비원이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청소도구함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걸레와 세제 냄새, 그리고 파스 냄새가 섞여 있었죠. 어둠에 눈이 익자 바닥에 놓인 낡은 돗자리가 보였습니다. 장모님의 것이었어요. 구석에는 작은 방석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은 매일 이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숨죽여 쉬었겠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도구함 밖으로 나왔어요. 디자인 스튜디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도윤에게는 방법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 IT 보안을 전공했던 그는 전자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문의 전자장치에 연결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사무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도윤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문구류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자 검은색 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파일을 펼치는 순간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테크인 그룹 신제품 설계도라고 적혀 있었죠. 테크인은 도윤의 회사 테크원과 경쟁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입찰 가격 정보, 고객사 명단, 기술 사양서, 모두 기밀에 속하는 자료들이었죠. 도윤은 서류를 빠르게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컴퓨터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컴퓨터를 켰어요. 다행히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열자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할인은 테크인의 협력사들로부터 정보를 빼내 제3자에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메일 내역을 확인하니 거래 금액이 수억 원에 달했어요.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산업 스파이였죠. 도윤은 외장하드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 복사를 시작했어요. 진행률 표시줄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5분이 지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80%, 90%.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98%. 도윤은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숨을 곳이 필요했어요. 100%. 복사 완료. 도윤은 외장하드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원래대로 돌리고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어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었어요. 도윤은 재빨리 천장 환기구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책상을 밟고 환기구 덮개를 열어 올라갔어요. 환기구 안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먼지가 코를 자극했지만 기침을 참아야 했어요. 할인이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사무실을 환하게 비췄죠. 할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 맞다. 서류 좀 챙겨야지. 할인의 목소리가 바로 아래에서 들렸어요.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할인이 서류를 가방에 넣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천천히 환기구에서 내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나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한 층씩 내려가며 주변을 경계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상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차로 돌아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외장하드를 꺼냈어요. 작은 저장장치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열쇠였습니다. 도윤은 외장하드를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노석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하게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오전 10시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이걸 보십시오. 석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테크인 그룹의 기밀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설계도, 입찰 정보, 고객 명단. 이게 어떻게... 오할인이 산업 스파이였다는 겁니까? 네. 그것도 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더군요. 석훈은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회계사답게 금액과 거래 내역을 빠르게 분석했어요. 이 정도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입니다. 산업기술 유출죄도 성립하고요. 징역 최소 5년은 나오겠는데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면 끝이 아니에요. 장모님에 대한 갑질도 함께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석훈이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입을 열었어요. 테크인 그룹 법무팀과 접촉해보면 어떨까요? 그쪽에서도 내부 스파이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테크인이 움직이면 검찰 수사도 빨라질 겁니다. 석훈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테크인 법무팀과 연이 있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이틀 후 도윤은 테크인 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팀장 박철민이 직접 나와 도윤을 맞았어요. 한 대표님,
귀한 정보를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도윤은 외장하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철민이 컴퓨터에 연결하자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철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 장, 두 장 서류를 넘길 때마다 분노가 커져갔어요. 이 자료들, 우리가 2년 동안 찾던 게 바로 이겁니다. 내부 스파이의 정체를 드디어 알게 됐네요. 오아린이라는 여자입니다. 서강 빌딩에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윤을 빤히 바라봤어요. 이런 귀중한 정보를 왜 저희에게 주시는 겁니까? 경쟁사인데 말이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장모님을 괴롭혔어요.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물을 끼얹고 모욕을 줬습니다. 철민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시려고? 복수라기보다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겁니다. 산업 스파이는 법으로 처벌받아야 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무팀이 전면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제 이름은 빼주십시오. 익명의 제보자로 해주세요. 장모님이 제가 개입한 걸 아시면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죠. 도윤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대표님, 급한 미팅이 잡혔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국세청이요? 네, 서강 빌딩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데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빙긋 웃었습니다.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테크인이 움직이자 국세청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죠. 그날 저녁 도윤은 석훈과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술집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크인 법무팀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국세청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석훈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완벽한 그물을 쳐놨다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아린이 완전히 무너져야 장모님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건배였죠. 노동부 근로감독관 신고도 준비했습니다. 장모님 동료인 김혜란 씨가 증언해주기로 했어요. 완벽하네요. 세무조사, 산업 스파이, 갑질. 세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거군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오아린이 숨 쉴 틈도 주지 않을 겁니다. 월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서강 빌딩 로비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나란히 섰어요. 국세청 특별조사팀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조사관들이 우르르 빌딩 안으로 들어왔죠.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7층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어디죠? 경비원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조사관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하리는 사무실에서 디자인 시안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국세청 특별조사팀입니다. 세무조사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하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문을 열자 조사관 5명이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는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있는데요. 조사관 한 명이 영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오아린 대표님, 탈세 혐의가 있어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컴퓨터, 서류, 통장 내역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조사관들이 사무실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고 파일을 꺼내고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조사관이 막았어요. 통화는 조사가 끝난 후에 하십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하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오하린 씨 산업기술 유출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하린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잠깐만요, 오해예요. 제가 무슨 산업기술을 유출했다는 거예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테크인 그룹에서 고소했고 결정적인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하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파운데이션이 땀과 섞여 흘러내렸어요. 사무실 밖 복도에는 빌딩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군수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저기 오 대표 끌려가는 거 아니야? 세무조사에 검찰까지 왔다며? 뭔 일이래? 하린이 수갑에 채워진 채 복도로 나오자 직원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걸어갔어요. 복도 한쪽에서 청소를 하던 영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린은 그제야 며칠 전 자신이 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늙어서 청소나 하는 주제에. 그 말을 하며 물을 끼얹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영희는 표정 없이 하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동정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시선이었죠. 하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하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 번진 화장, 흐트러진 머리. 며칠 전만 해도 거만하게 복도를 걸어다니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 대표님, 산업 스파이 혐의 인정하십니까? 탈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피해 기업에 할 말씀은? 하린은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빌딩을 빠져나갔어요. 그 시각 7층 복도에서는 영희와 동료 혜란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봤어? 오 대표 끌려가는 거. 응, 봤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방송사들이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서강 빌딩 휴게실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오하린 씨,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 테크인 그룹 기밀 자료를 빼돌려 수억 원 챙긴 혐의. 화면에는 수갑이 채워진 하린이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한 오 씨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빌딩 청소 노동자에게 물을 끼얹고 폭언을 일삼은 정황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복도 CCTV 영상이 나왔어요. 하린이 영희에게 물통을 들어 쏟아붓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휴게실에 모여있던 청소 노동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잘됐다. 정말 잘됐어. 하늘이 무심치 않구나. 영희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혜란이 영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이제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 그러게. 다행이야. 하지만 영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 뒤에 사위가 있다는 것을요. 도윤이 밤을 새워 증거를 모았고 테크인과 협력했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그날 저녁
검찰청 조사실에서 하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어요. 테크인 그룹 기밀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협력사 직원들에게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총 거래 금액은 4억 원 정도 됩니다. 검사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할인의 자백이 속기록으로 남았어요. 빌딩 청소부에게 물을 끼얹은 사실도 인정합니까? 할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제가 화가 나서 실수가 아닙니다. CCTV에는 고의적으로 물통을 들어 쏟아붓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게다가 반복적으로 괴롭힌 정황도 있습니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번진 마스카라가 볼을 타고 흘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은 냉정했고 증거는 완벽했으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할인의 구속 소식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서강 빌딩은 평화를 되찾았고 영희는 예전처럼 묵묵히 청소 일을 했습니다. 도윤의 집, 저녁 식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서아가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어머니 빌딩에서 큰일이 있었나 봐요. 그 악덕 사장이 잡혔다던데. 도윤은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됐구나. 잘 됐네. 영희가 국을 떠먹으며 말했어요. 하늘이 무심치 않더라. 나쁜 짓 하면 결국 벌을 받는구나. 예린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한테 괴롭힘 당한 적 없어요? 영희는 잠시 주저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았어. 할머니는 잘 지냈어. 도윤은 젓가락을 든 채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영희의 손등에 있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에도 신경 쓰이던 흉터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붉은빛이 도는 그 자국은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손등의 그 자국은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영희가 손등을 슬쩍 가리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오래전 일이야. 별거 아니야. 서아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 자세히 봤어요. 어머니, 이거 화상 자국 같은데요. 꽤 심하게 다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 사고가 있었어. 지금은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어떤 사고였는데요? 영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10년 전쯤 됐나?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했어. 어린아이가 차도로 뛰어들어서 내가 얼른 막았지. 그때 차에서 뜨거운 뭔가가 튀어서 이렇게 됐어.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어린아이요? 몇 살쯤 됐었어요? 5살쯤 됐나? 여자애였어. 빨간 원피스 입고 있었지. 도윤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아도 남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머님, 그게 정확히 언제였죠?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영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강남 쪽이었어. 큰 사거리 근처. 왜 그래?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할 게 있어요. 서재로 달려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자 10년 전 사진들이 나왔어요.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5살 예린. 빨간 원피스를 입고 깁스를 한 채로 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도윤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그날. 자신과 서아는 예린을 데리고 외출했었습니다. 강남 사거리를 걷고 있었죠.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예린이 손을 뿌리치고 차도로 뛰어들었어요. 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소리를 질렀지만 미처 예린에게 닿지 못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재빨리 달려와 예린을 밀쳐냈습니다. 중년의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예린을 구하고 자신이 차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차가 급정거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차 엔진에서 냉각수가 튀어나와 여자의 손을 덮쳤어요. 도윤과 서한은 황급히 그 여자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화상 치료를 받고 입원까지 했죠. 병원비를 내려고 했지만 그 여자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아이만 잘 돌보세요. 그리고는 며칠 후 퇴원하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 여자를 찾으려 애썼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도윤은 앨범을 들고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희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머님, 이 아이. 혹시 이 아이가 그때 그 아이인가요? 영희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을 가렸어요. 맞아. 이 아이야. 빨간 원피스 입고 있던 그 애. 어쩜 이렇게 닮았을까? 서아가 갑자기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때 그분이셨어요? 영희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 아이가 예린이가 그때 그 애였구나.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예린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가 나를 구해준 거예요? 도윤이 무릎을 꿇고 영희 앞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장모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10년 동안 찾던 분이 바로 어머님이셨습니다. 예린이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리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영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사위의 손을 감싸쥐었죠. 그랬구나. 그게 우리 사위네 가족이었구나. 세상 참 좁다. 서아가 영희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예린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예린도 할머니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나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영희는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당연한 일했을 뿐이야. 우리 예린이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지. 도윤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전부터 인연이 시작됐던 거예요. 장모님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딸을 구했고 자신은 그 은혜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모님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목격했죠. 그때 느낀 분노와 복수심이 사실은 10년 전 은혜를 갚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운명이란 게 정말 이상했어요.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할인을 무너뜨린 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은인을 지키는 일이었다니. 여보, 당신이 오할인한테 복수한 거 맞죠?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장모님이 물벼락 맞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았고 테크인하고 협력해서 무너뜨렸습니다.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위가 그 일을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걱정하실까봐 숨겼어요. 영희는 한참을 도윤을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사위 덕분에 이제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 일할 게 아니라 이제 그만두셔야죠. 제 회사에서 일하시면 안 될까요? 영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이 일이 좋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서아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장모님 은혜를 이제야 알았네요. 10년이나 지나서. 서아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제대로 보답할 수 있잖아요. 테크원 복지팀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노동자 권익 보호하는 부서. 장모님이 그 팀장을 맡으시면 어떨까요? 서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겪은 일들이 있으니까 더 잘하실 거예요. 내일 회사에서 이사회 소집할게요.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인의 재판이 시작됐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산업 스파이의 갑질까지 저지른 악덕 사업주라는 타이틀이 붙었죠. 도윤은 회사에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테크원의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려 합니다. 도윤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복지팀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노동자들까지 보호하는 부서입니다. 갑질 방지, 근로 환경 개선, 고충 처리를 담당하게 될 거예요. 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만 팀장은 누가 맡습니까? 박영애 씨를 영입할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다들 박영희가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청소 노동자로 10년 넘게 일하신 분입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이죠. 최근 갑질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는 인사였어요. 찬성하시는 분? 모든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죠. 도윤은 회의를 마치고 바로 서강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7층 복도에서 영희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어머님,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우리 사위. 무슨 일이야?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빌딩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님,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면 안 될까요? 영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지금 일이 좋아. 청소일 말고요. 복지팀 팀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팀장이라니 내가 무슨? 어머님이 겪으신 일들, 현장에서 느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다른 노동자들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난 배운 것도 없는데 경험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어머님만큼 노동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영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이제 허리 펴고 당당하게 일하세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사위가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다니. 은혜를 갚는 겁니다. 10년 전 예린이를 살려주신 은혜요. 그날 저녁 도윤의 집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석훈도 초대받아 함께 왔어요. 식탁에는 영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이 와인잔을 들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장모님이 테크원 복지팀 팀장으로 오시기로 하셨어요. 예린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할머니 축하해요.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아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더 이상 아픈 일 없을 거예요. 영희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복이 많지. 이런 가족을 만나서
석훈이 도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대표님, 참 멋있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선생님 도움이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정의가 이긴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예린이 할머니 옆에 꼭 붙어 앉았어요. 할머니, 나 살려줘서 또 한 번 고마워요. 영희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예린이 건강하게 자라줘서 할머니가 더 고마워.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장모님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평생 보살펴야겠다고.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화창한 날, 테크원 본사 로비가 분주했어요. 오늘은 복지팀 공식 출범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들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도윤과 영희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영희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청소복이 아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오늘부터 테크원 복지팀이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팀장 박영희 이사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도윤이 마이크를 영희에게 건넸습니다. 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희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청소 일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다시 힘을 냈습니다. 갑질도 당했고 무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에게는 존엄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앞으로 복지팀은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 겁니다. 협력사 직원들까지 포함해서요. 갑질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으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영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어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출범식이 끝나고 영희는 새로 마련된 사무실로 갔습니다. 널찍한 공간에 깨끗한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빌딩 복도를 기어다니며 청소했는데 이제는 창밖 풍경을 내려다보는 위치가 됐죠. 문이 노크됐습니다. 혜란이 들어왔어요. 역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니 팀장님. 제가 부팀장으로 발령받았어요. 영희가 반갑게 손을 잡았습니다. 혜란아, 함께 일하게 돼서 기뻐. 저도요. 우리 힘 합쳐서 좋은 일 많이 하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한편 하리는 구치소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죄로 징역 5년, 갑질로 추가 벌금 3천만 원이 구형됐어요.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하리는 수척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판결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아마 구형대로 선고될 겁니다. 하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그 청소부가 대기업 대표 사위였다는 거 알았어요? 네, 뒤늦게 알았습니다. 내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건드렸구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정리할 뿐이었어요. 다음 주 금요일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 집행유예 없음. 하리는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영희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숙였죠. 영희는 표정 변화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법정 밖으로 나온 영희에게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후련하세요? 응. 이제 정말 끝났구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도윤이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어요. 축하 파티 하려고요. 그래, 좋지. 차가 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가을 풍경이 지나갔어요. 단풍잎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도윤의 집 거실에는 영희, 서아, 예린, 석훈까지 모여 있었어요.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축하할 일이 많네요. 할인 징역 확정, 어머님 새 출발. 서아가 샴페인 병을 땄습니다. 톡소리와 함께 거품이 넘쳐 흘렀어요.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예린이 할머니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힘든 일 없을 거죠? 그럼. 할머니, 이제 떡 벌어졌어. 영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석훈이 도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대표님, 정말 멋진 결말입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처음부터 도와주셨잖아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대표님이 완벽하게 계획하고 실행하셨죠.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함께 해줘서 가능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예린이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할머니, 회사에서 일하는 거 어때요? 좋지.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고 보람 있어. 영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꾸는군요. 응? 어머님이 10년 전 예린이를 구해주셨잖아요. 그 작은 선행이 결국 어머님을 다시 구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더라. 서아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도 정의를 실현했어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응징했잖아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도윤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장모님을 지켰고 딸의 은인에게 보답했고 정의를 실현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석훈이 먼저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그럼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석훈이 나간 후 예린이 하품을 했습니다. 졸려요. 가서 자거라. 내일 학교 가야지. 예린이 할머니에게 뽀뽀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도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도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네, 어머님. 편히 주무세요. 영희가 방으로 들어가자 도윤과 서아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서아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모두 잘한 거죠. 가족이 함께 했으니까. 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요. 서로 지키고 정의롭게 살고. 그럼요. 우리 예린이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정장이 잘 어울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영희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테크원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영희는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복지팀 사무실로 들어가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협력사 방문이 예정돼 있었어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날이었죠. 혜란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오늘 방문 일정 확인해 주세요. 응, 고마워. 같이 다녀오자. 두 사람은 회사 차를 타고 협력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물벼락을 맞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위치가 됐다고, 인생이 참 묘하다고. 협력사에 도착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희는 그들과 악수를 나누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희 휴게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얼마나 되죠? 10분이요. 밥 먹기도 빠듯해요. 영희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오후 늦게 회사로 돌아온 영희는 도윤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위야, 협력사 휴게 시간 좀 늘려줘야겠어. 얼마나 필요하세요? 최소 30분은 돼야 해. 사람이 밥은 먹고 일해야지. 도윤은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협력사 휴게 시간 30분으로 연장. 비서실장이 메모하며 나갔습니다. 영희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사위를 봤어요. 고마워. 우리 사위가 있어서 이런 일이 가능하지. 당연한 겁니다, 어머님.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영희는 퇴근하며 서강 빌딩을 지나갔습니다. 6개월 전까지 일했던 곳이었죠.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7층 창문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물벼락을 맞았고 무릎 꿇고 청소했고 눈물을 삼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영희는 당당하게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됐죠.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붉고 따뜻한 빛이 영희를 감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예린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할머니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할머니가 어떻게 청소부에서 대기업 팀장이 됐는지요. 선생님이 정말 감동적이라고 하셨어요. 영희는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예린이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구나. 당연하죠.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물벼락 맞던 날부터 오늘까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위치가 됐죠.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영희의 얼굴을 비추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통의 끝이자 행복의 시작. 영희는 이제 진짜 자유로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